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모든 IT 기기들이나 IT 산업에서는 AI라는 부분들이 키워드죠. 당연히 애플 제품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의 기능을 해주기를 시장은,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바라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에서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핸드폰이 애플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폰 16이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줄을 서서 그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애플에 대한 전술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애플에 대한 마크가, 제가 지금 무지개 마크를 가지고 왔는데, 무지개라는 게 이게 성평등성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많이 넣는 개념의 마크인데, 왜 이 마크를 넣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2023년도에 팔렸던 핸드폰 기종들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신제품이든 아니면 몇 년 지난 제품이든 애플이 차지하는 전체에서의 위치가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 다행스럽게 삼성 핸드폰도 몇 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무지개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애플 아이폰 16 이벤트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하면서 팀 쿡의 그 첫 화면에 뒤에 보시다시피 이 무지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데서 촬영을 시작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팀 쿡은 동성애자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집어넣고 행동에 반영하고 하려는 그러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근데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네,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Let's start with Apple Watch라는 시계를 처음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걸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을 출시를 하는데 아이폰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치를 먼저 얘기한다라는 게 좀 독특하게, 중요도의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저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첫 문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아마 와치가 그 10번째 X 제품이라서 애플에서는 항상 10번째 제품에 많은 새로운 부분들의 계기,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좀 많이 넣는 그러한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서 와치에 대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돼서 그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이번 그 시점상 더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좀 나타냈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소개 영상에서 그래도 좀 반가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성 인식과 동시 통역 기능에 대한 그 예를 들면서 우리 한국어에 대한 부분으로 그 영상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요즘 뭐 한국이 핫하죠.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글로벌 가장 중요한 메이커의 그러한 소개 영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반가웠고, 저는 그 97년도에 캐나다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갔었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저는 다행히 등치가 좀 커서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주 많이 자주 당하지는 않았는데, 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그리고 뭐 요즘 뭐 손흥민 선수한테 하는 이 눈 찢어진 이러한 표시들, 이런 것들 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에 대한 그 평가와 지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격세지감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 사회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폰 16 설명의 중심에 이러한 그 제품의 색깔을 많이 좀 이번에 강조하시더라고요. 전보다 좀 다양해진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한 부분은 이 액션 버튼이라는 이 버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핸드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강조할 포인트가 저 점 하나처럼 보이는 저거란 말인가?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의도는 이 카메라의 그 DSLR 같은 셔터 기능과 여러 가지 카메라 기능을 고도화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 이해했는데요. 근데 저는 떠오르는 게 그 우리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 장서희 씨가 아주 열연을 했었잖아요. 그 두 역할을 하면서 이 점 하나 살짝 찍어 놓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그게 너무나 화제가 됐어서 이 당시 정말 너무나 그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고 패러디를 직접 또 하시면서 그 당시에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만들으셨었는데 저 버튼이 마치 그 점 하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정말 새로운 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이 장면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새로움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과연 누가 더 비용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의 가격 정책을 보시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항상 가격은 올랐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가격이 유지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지금 애플의 핸드폰에서의 사람들의 많이 기대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느껴지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았었나 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차 출시 포함된 부분 지금 현재 처음 이 제품을 만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팬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모든 IT 기기들이나 IT 산업에서는 AI라는 부분들이 키워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모든 AI 기업과 테크 기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그 오라클이나 여러 실적에서 말씀 나와서 뉴스화됐듯이 기반 기술, 전체 기반 기술 자체에 AI가 전체가 다 깔리기 때문에 AI가 테크에서는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어떻게 잘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 제품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기능을 해주기를 시장은,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애플도 그거를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기의 브랜드 이름을 앞에 넣어서 더 자기네들이 이 부분을 잘하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형성에 대한 이미지가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두 회사의 주가가 사이사이에 차이가 나는 구간은 있었지만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플에 대한 AI에 대한 기대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AI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에 대한 주가에 들어가 있는 AI에 대한 기대치를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M7, Magnificent 7 전체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7종목의 움직임이라서 좀 여러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가 좀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원래 차트의 그 애플은 요런 선입니다. 자, 이 선에 보이는 애플의 주가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덜 좋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가장 높구나. 테슬라랑 지금 애플이 6개월로 봤을 때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군에 있네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이 빨간색이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인데 애플은 훨씬 더 변동성이 적으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과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 변동성이 적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투자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것이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부분인데 이 두 종목의 성격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보셨다시피 전체 가장 핫했던 M7에서의 수익률 상에서나 아니면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측면에서나 둘 다 애플은 대부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신제품을 사용하는 수요 쪽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사용자 분포에 대한 차트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 위 차트를 먼저 보시면 전 세계 사용자들의 나이별 구분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Z세대, 밀레니엄 세대, 저한테 해당되는 X세대, 그다음에 저의 인생 선배님이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5, 60%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간 더 젊은 세대들이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이러한 구성비를 전 세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보시면 이 비율보다 훨씬 더 40대 이후의 세대에서의 우리 갤럭시 안드로이드 사용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분들에 있어서는 또 글로벌보다 훨씬 더 애플의 사용 비중이 높으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에서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뭔가 계층의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그 밑에 있는 또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같은 나이대에서도 여성분들의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에 대한 차이, 성별의 차이,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에 있어서 기존 세대보다 새롭고 뭔가 세련되고 테크적으로 뭔가 뛰어나 보이고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글로벌 전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성비에 대한 글로벌 전체 사용 비중이 나와 있는데 지금 비슷하죠. 비슷한 비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별 차이에 따른 그러한 극도의 차이가 나이대나 성별로 있는 그러한 사용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핫한 제품일까? 아니면 굉장히 좋고 품질이 높고 안정적인 제품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리 이 핫함의 젊은 세대의 약간 좀 대명사처럼 불리시는 그 악동 뮤지션의 이 형님 오빠인 분이시잖아요. 지금은 약간 GD를 따라하는 거에서 GD의 뭔가의 향기가 이제는 진짜로 나는데 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아주 재밌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친구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광고도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에 맞는 그러한 이미지를 광고업자들은 당연히 만들어서 광고를 하겠죠. 이런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1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16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반갑네요. 자, 글로벌 전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인도 시장이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는 애플 광고가 좀 늘었던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광고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잘 아시다시피 애플에 대한 주식의 전체 포트의 50%에서 30%까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버펫 선생님의 그러한 움직임도 있고 이래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핫한 제품이라기보다는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품질이 뛰어난 그러한 제품으로 애플은 인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으면 늘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에게 바라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9가지를 얘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중요도가 달랐다면 저는 이렇게 챗 GPT가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애플한테 엄청나게 새롭고 뛰어난 것보다는
내가 사용자로서 뭔가 편하고 퀄리티 있는 제품을 원한다.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은 신제품을 발표하는 시점에는 발표됐을 때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놀랍고 막 이런 걸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발표를 하고 나면. 근데 판매가 시작되고 나면 그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애플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판매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뭐 들쑥날쑥이야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전체 흐름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은 최근 그 주요 기종의 교체 주기가 5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하는 사람들만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는 구간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6이 생각만큼 놀랍게 새로운 게 없다 하더라도 교체하는 사람들만으로도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거 저희 큰아드님께서 생각한 거를 저한테 알려주신 문구인데요. 발표 때마다 혁신이 없다고 하지만 매출에 큰 타격이 없는 건 사용자들이 가장 최신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굳이 쓰지 않고 본인들의 삶에 스며드는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스며든다라는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그 생각이 떠올라냐면, 모든 신기술이 나타나면요, 처음에는 그 신기술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선호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5년 전에 테슬라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를 차는 게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신기술이나 뭔가 멋진 것들이 보일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나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현상이 세져요. 자,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전봇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전봇대를 잘 지하로 묻어 있는 경우가 도심에서는 많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전봇대가 보이는데 이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전봇대가 조선 시대의 말에 처음으로 이 황궁하고 인천까지 연결하는 그 선이 만들어졌을 때는 빨간색으로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새롭고 멋진 것이니까 자랑하고 눈에 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색깔로 그 제품을 티나게 칠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상적인 제품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않아지면서 그 색깔이 점점 회색으로 돼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스며드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애플이 기술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술보다는 그냥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 스며든다라는 단어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같은 곳에서 지금 뭐 AI 관련된 기능들 많이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은 다 베이스를 안드로이드 쪽에 대한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PC인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쪽 파트에서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 큰아드님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애플의 주식이라는 성향이 밸류의 성향이 강한 테크 주식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테크 주식인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가리느냐라는 것을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트 오종태입니다. 10월 1일 오프라인 특강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의 추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십시오. 국군의 날 10월 1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